네, 최현덕 매니저와 함께 또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뉴스들 다뤄봤습니다. 현재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1.8%의 급등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속에 시총 상위 종목들이 급반등해 주자 지수가 반응해주고 있는데요. 오후 시장의 이슈와 재료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민석 매니저, 이준 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 이렇게 뜨겁게 만들었던 재료들 저희가 세 가지로 구분해 봤는데요. 사실 세 가지보다 많긴 합니다만 오늘 장에서 CS를 앞두고 양자 컴퓨터에 대한 관심 속에 관련주들이 연일 급등하고 있는 게 눈에 띄고요. 그리고 그와 함께 반도체주는 지난 거래일부터 주가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환희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수출주, 오늘은 화장품주가 주인공처럼 움직여주고 있네요. 그중에서는 반도체를 봐야겠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 주가 흐름 보셨습니까? 지금 분봉으로 봤을 때도 계속해서 장중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데요. 제가 방송 시작했을 때만 해도 한 7, 8%가량의 상승이었는데 지금은 9%의 폭등까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이러다가 20만 원 찍어내는 거 아닌가라는 기대를 키우고 있죠. 그래서 찾아봤는데 여전히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톤 다운된 리포트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1월 한 달 우리가 모아가야 되는 구간이다라는 의견을 낸 대신증권의 리포트를 제가 한번 발췌해봤어요. 안 좋은 건 맞습니다. 아직까지 메모리 업황이 다 돌아서진 않았는데 그래도 그런 점들이 주가에 선 반영됐고 현재 주요 부품들의 재고 조정이 2분기부터 마무리가 되면서 다시 재고를 축적할 것이다. 그리고 IT 업체 가동률이 상향되면서 2분기 실적에 반영이 될 테니 현재 우리는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매수하면서 조금 더 비중을 늘려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여기에 환율 효과도 있겠고요. 삼성전자의 갤럭시 S25도 공개가 되고 여기에 엑셀 기기도 공개가 된다면 IT 전반적인 온기가 퍼져나갈 수 있는 초석이 어떻게 보면 올 1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또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긴 한데요. 김민석 매니저님. 네. 물론 전체적인 실적에 봤을 때는 그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긴 했거든요. 네. 그런 와중에 오늘장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가 퍼포먼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일단은 대신증권 리포트에서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제 주가는 거의 다 반영이 됐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워낙 작년에 특히나 이제 글로벌 증시 속에서도 워낙 저평가를 받았던 그 소외를 받았던 국내 증시에서도 반도체에 대한 업황 자체가 크게 드라마틱하게 변하거나 안 좋아진 건 아닌데 주가 측면에서 미리 선반영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특히나 레거시 가격에 대한 조정이 이어지기 시작을 하고 디램 가격이라든지 낸드 가격은 올해 상반기까지 안 좋을 거다라는 가격에 대한 우려감이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주가는 먼저 선반영이 나타났고 거기서 선반영이 나타나서 바닥이 나온 가격대까지 오다 보니까 여기서 더 빠지지 않고 증시도 반등이 되고 있는 모멘텀에서 추가적인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좀 강한 반등세가 이어지고 있다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특히나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거는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모멘텀이 얼마나 좀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될 거라고 좀 바라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레거시에 대한 모멘텀이 좀 지속적으로 많이 포커스가 쏘여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좀 상승 여력이 좀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오히려 HBM에 대한 모멘텀이 좀 부각이 많이 나타나는 기업들은 주가 측면에서 좀 강세 흐름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을 본다라고 하면은 앞으로도 올해도 마찬가지로 시스템 반도체와 HBM에 대한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좀 주도주 역할은 좀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매니저님, SK하이닉스 차트 한번 봐주시겠어요? 오늘 이 폭등은 네. 저희 시청자분들도 무슨 일이람 이렇게 반응하실 정도로 모처럼 나온 반등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네. 지금 바닥을 다지고 나서 이제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수급도 굉장히 좋습니다. 단기적으로 세론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하락이 지속적으로 이어졌을 때 보시게 되면은 기관들이 좀 매도를 하면서 주가를 끌어내렸던 모습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기관이 한번 100만 주 가량을 던지는 모습이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그 위로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관에 대한 매도세가 나타나더라도 쉽게 깨지지 않는 구간을 확인하다 보니까 시장 참여자분들도 여기는 이제 쉽게 깨지 못하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매수세가 좀 강하게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작년보다는 올해에 대한 모멘텀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CES 2025가 이번 주 일정으로 이제 코앞까지 다가왔기 때문에 이 이후에 대한 블랙웰에 대한 모멘텀이라든지 HBM에 대한 수요 그리고 AI 반도체에 대한 모멘텀이 다시 한번 더 시장에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주가 측면에서도 여기 정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기대감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약간 이런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물려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HBM에 대한 모멘텀이 있고 없고에 대한 차이가 주가 측면에서도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한 3%가량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HBM에 대한 모멘텀을 확실하게 명확하게 잡고 있는 SK하이닉스가 주가 측면에서도 더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기관이 계속해서 모아가는 매수세도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박스권 하단에서 박스권 상단까지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20만 원대 박스권을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은 앞전에 있었던 정고점까지도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어서 그 흐름에 대한 추세를 계속해서 지켜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CES를 앞두고 정말 뭐 양자 컴퓨팅이라던가 로봇이라던가 AI 소프트웨어가 다 반응하고 날 때도 반도체는 잠잠했었는데 뒤늦게 시동이 걸렸다라고도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조금 전에 엔비디아의 이제 블랙웰에 대한 이야기도 CES에서 나올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진 대표님. 기사를 찾아보니까 젠슨항이 기조연설에서 이 블랙웰에 대한 진행 상황을 이야기하며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겁니까? 일단 8년 만에 기조연설에 나서는 부분에 있어서 좀 기대를 하는 것 같고, 네. 그 내일 오전 11시 반에 이제 CES 개막을 알리는 첫 행사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큰 거를 또 공개를 할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또 일각에서는 이게 가전 행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상하는 것처럼의 흐름은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B2C 관련된 제품들 위주로 선보일 수 있고, 물론 AI 시장에 대한 이런 확장성이라던가 AI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멘트들은 당연히 나오겠지만 그와 관련돼서 우리가 원하는 쪽의 이야기는 안 나올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지금 GTC 행사가 또 3월 달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오히려 블랙에 관련돼서는 일정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좀 염두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 이제 시장에서 뭐 자율주행 관련주라던가 그리고 로봇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 좀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동안 CES 일정들 봤을 때 이제 엔비디아 쪽에서 그동안 이야기했던 부분들 보면 PC 메모리라든지 아니면 뭐 자율주행 관련돼서 로봇 관련돼서 이야기 나왔었습니다. 이번에도 좀 비슷한 흐름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 열어두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도 굉장히 좀 좋게 나타나고 있는데 물론 거기서 뭐 반도체 관련돼서 우리가 예상했던 블랙의 관련 이야기 안 나온다고 해서 시장에서는 크게 실망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엔비디아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 AI 관련돼서 지금 뭐 가속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AI와 연결해서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 이런 것들 이야기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AI 시장의 확대에 대해서는 분명한 기조를 가져갈 거라고 예상이 되고 관련돼서 좀 반도체 기업들은 여전히 긍정적인 관점으로 CES 이후에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너무 기대가 크면 또 실망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새로운 우리가 몰랐던 것들을 내놓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기조가 AI 그리고 로봇 전체적인 생태계로 연결되는 반도체의 힘을 보여준다면은 크게 주가가 꺾이지는 않을 것이다. 세론이 크게 나오진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더불어서 중국 경기 부양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보니까 뭐 중국에서 스마트폰 그리고 PC, 태블릿 구매하는 데 있어서 보조금을 또 확대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우리의 그간 발목을 잡았던 범용 메모리 관련한 디램가라던가 낸드가에서도 반응이 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요, 대표님?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중국에 대한 좀 중국 기업들에 대한 수혜가 이어질 거라고 좀 생각을 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조금 국내 증시에 대한 좀 우려감이 형성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국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저가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공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디램이라든지 낸드가 계속해서 재고 자산이 쌓이기 시작을 하고 가격 자체가 이제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 모멘텀이 이어지면서 좀 주가 측면에서 안 좋은 영향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국이 경기 부양 정책가 이어진다 하더라도 이제 한국의 반사이익을 기대하기보다는 이제 중국에서 저가 공세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어지는데 이 기업들에 대한 모멘텀이 조금 더 회복이 되고 좀 여기에 대한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적으로 생각하면은 국내 기업에는 좀 모멘텀 자체적으로는 그렇게 뭐 기대해 볼 만한 모멘텀은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 기업에서 이제 모멘텀을 좀 우리가 기대를 해볼 만한 거는 미중 관세에 대한 이제 모멘텀이 형성이 다시 한번 된다라고 하면은 미국이 중국에게 관세를 크게 부과를 하면서
그러면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관세를 많이 부과되면서 국내 기업에 대한 디램 가격이 어느 정도 맞물리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 기술력이 부각이 되면서 좀 경쟁이 될 수 있는 그런 수혜 효과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한국에 대한 디램도 다시 한번 수요가 다시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내 이야기로는 이제 반도체 특별법이 이번에 좀 시행이 되면서 이걸 통해서 좀 국내에 대한 업황 자체를 좀 살릴 수가 있느냐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장기적인 호흡으로 봤을 때는 온디바이스 AI라든지 노트북, 컴퓨터 이런 쪽에 대한 좀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다시 한번 늘어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경쟁이라든지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가 아니더라도 서서히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당장에 대한 투자 모멘텀은 아무래도 지금 당장 보이는 그리고 단기적으로 올해 디램에 대한 가격이 다시 한번 반등을 줄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좀 시장에 대한 반영이 빠르게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에 대한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수혜를 기대하기보다는 우리가 다른 쪽에 대한 모멘텀 미중에 대한 관세라든지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정부 수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이런 포커스를 좀 맞춰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니저님. 근데 지금 보니까 갑자기 에이징랜드랑 자람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네. 오후장에 들어서 하락으로 전환되는 등 상승폭을 다 반납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CS2025 이야기 나오기 전에 맞춤형 반도체 하면서 먼저 반응해줬던 에이징랜드였잖아요. 네. 근데 현 구간에서 다시 상승폭을 반납한다라는 건 시장의 수급이 대형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 가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CS2025가 다가오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도하는 걸로 풀이해야 될까요? 일단은 작은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을 일단 외국인에 대한 단발적인 수급으로 끌어올리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익 매물이 어느 정도 출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이제 국내 증시에서는 이제 재료가 끝난다라고 하면 세론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세론을 피하기 위해서 나오는 차익 매물도 굉장히 많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CS2025 이후에 오히려 더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게 CS2025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는 지금 기술력을 이만큼 개발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럴 것이다라고 이제 홍보를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만한 기술력을 못 보여준 기업들은 세론이 나타난 가능성이 있겠지만 오히려 좀 예상치 못한 좋은 기술력을 개발한 기업들은 오히려 주가가 CS2025 행사 이후에 더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떠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좀 더 확인하기 위해서 단기적인 차익 매물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거기서 나온 자금들은 아무래도 변동성이 좀 덜하고 좀 안정적으로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는 대형주 쪽에 대한 포커스가 쏠리면서 좀 안전자산 쪽에 대한 느낌으로 좀 수급이 대형주로 몰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대형주를 향해 움직이면서 갑자기 코스닥에서의 주가 상승도 지수 상승도 조금은 멈칫멈칫하고 있고요. 반도체 소부장단에서도 약간의 찰신의 매도 물량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이 참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CS2025 이후에 세론성이 나온다라도 하더라도 반도체에 대한 기존이 이어갈 것이다라고 매니저님 언급해 주셨어요. 이재은 대표님도 동의하시는지 그 안에서 눈여겨봐야 될 관심주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도 동의를 하고요. 저는 한미 반도체를 좀 눈여겨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HBM 관련돼서 우리가 시장에 대한 확장 그리고 수요에 대한 폭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HBM4 쪽으로의 움직임이 좀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에서도 최근에 HBM4의 두뇌인 로직 다이 테스트 생산 개시한다. HBM4 일정 앞당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지금 결국 시장의 화두는 이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안에서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ASMPT와 하나정밀기계 이렇게 양강구도로 가는 구조 속에서 좀 굉장히 주가 흐름이 부진한 흐름을 보이긴 했지만 한미반도체가 이야기한 부분은 결국에 기술적인 부분에서 항상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HBM4 그리고 HBM4E, 4X까지도 우리가 플럭스리스 본딩 그리고 그 다음 하이브리드 본딩까지 기술적으로 앞서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원화 전략에 대해서도 만약에 SK 하이닉스가 이원화를 하게 되면 수익성적인 부분들의 우려는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그 앞선 제품을 통해서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 채워 나갈 수 있다라고 또 이번에 시장의 우려를 좀 불식해주는 발언들이 나왔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가 지금 기술적인 우위는 좀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한미 반도체 소부장에서는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SK 하이닉스가 만약에 20만 원 돌파 흐름이 좀 시원하게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한미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지금 장기 이평선 121선의 돌파 흐름 10만 3천 원 부근들이 만약에 같이 돌파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추가 시세
시세 좀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CS2025가 끝이 나서 새로선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기술력을 뽐내는 거고 그 이후에 성과가 나올 테니 다시 관련주들은 주가 상승으로 화답할 것이다. 그 안에서 봐야 될 종목으로는 HBM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는 종목, 또 SK하이닉스 반등과 함께 연동될 수 있는 한미 반도체를 선택해 봤습니다. 이번에는 화장품주 재료 한번 볼게요. 지금 오후 들어서 갑자기 실리콘2 역시도 하락으로 전환했고요. 오늘 상한가까지 기록했던 마녀공장도 음봉 전환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 화장품주에 대한 기대 너무 섣불렀던 걸까요? 일단 지난해 한 해 동안에 주가 상승이 컸던 대표적인 종목들을 보면 상단에 화장품주가 대거 랭크되어 있습니다. SR바이오텍, 제니 그리고 실리콘2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은 이 중소형주가 아니라 갑작스럽게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지금 이커머스와 멀티 브랜드 숍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실현하고 있는 아모레퍼시픽. 내년에도 그 기조, 그 두 채널을 향한 기조는 꾸준한 성장으로 화답할 테고 여기에 신규 브랜드까지 런칭하면서 북미 시장에서 반응을 이끌어낸다면 아모레퍼시픽은 화장품 섹터의 턴어라운드를 증명해낼 것이다 라는 리포트였습니다. 목표가는 하향 조정됐지만 그는 아모레퍼시픽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국내 증시를 향한 밸류가 조금 낮아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목표가를 하향한다라는 코멘트까지 더했더라고요. 갑작스럽게 뭐 실리콘2도 아니고 중소형 화장품주도 아닌 아모레퍼시픽이 화장품 섹터의 턴어라운드를 증명해낸다? 이지은 대표님, 이 리포트 보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떻게 읽으셨어요? 일단 지금 중국 관련돼서 지금 경기 부양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리포트 내용을 보면 중국의 이제 적자는 좀 지속될 수 있다. 지난번에도 적자 한 200억 나왔는데 이번에도 좀 마찬가지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북미 시장과 일본 시장에 좀 더 초점이 맞춰진 것 같은데 특히 북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티에이징, 노화 워낙 또 그쪽 분들은 노화가 빠르다 보니까 스킨케어 제품의 수출이 굉장히 견고했습니다. 근데 라네즈와 이니스프리의 수출 라인들이 지금 가성비도 굉장히 좋고 또 그런 효과적인 부분에서도 뛰어나다 보니까 북미 시장에서 100%가 넘는 성장을 했다라는 부분과 또 일본 쪽에서의 성장 이런 부분들에 좀 초점이 맞춰진 것 같고요. 중국 쪽은 여전히 조금 힘들 수는 있겠지만 이번에 우리나라 화장품들이 지금 중소형 브랜드들의 약진을 하면서 100억 달러 돌파를 결국에 해냈고 지금 일본에서도 3년 연속 점유율 1위 또 북미 시장에서도 작년에 점유율 1위를 프랑스를 제치고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지금 중국은 여전히 힘들어도 부양책 얘기 나오고 있고 또 북미와 일본 쪽에 이제는 좀 시선을 돌리는 시장의 모습이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바닥권에서 주가가 다시 한번 좀 끌어올려지기 위해서는 4분기 때 실적에서 컨센을 부합한다라고 이야기 나왔지만 정말 부합하거나 아니면 시장의 예상치보다 조금은 좀 좋게 나와준다라던가 이래야지 좀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의 주가 흐름에서는 오늘 중소형 화장품 종목들이 살짝 시세 흐름이 약간은 좀 약하긴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CES 앞두고 그쪽으로 수급 쏠림 현상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에는 급하게는 저는 매수할 필요는 좀 없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물론 긍정의 관점은 유지할 수는 있겠지만 매수 관점에 있어서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확실히 기조는 좋아지긴 하지만 그렇다고 여기서 우리가 과감하게 아모레퍼시픽의 화장품 내에서 비중을 늘려볼 필요까지는 아직은 못 느끼겠다. 시기상조다라고 언급해 주셨고요. 그럼 마녀공장은 어떻습니까, 매니저님? 오늘 마녀공장이 PF, 피인수 소식 때문에 시가에서부터 상한가로 시작을 했고요. 네. 지금은 음봉 전환했습니다. 매도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뉴스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요? 일단은 뭐 단발성 이슈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이제 회사에 대한 주인이 바뀐다는 것 자체가 이제 시장에서 많은 이슈가 되면서 보통 호재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좀 강한 상세가 만들어지긴 했는데 그거를 유지를 하지 못하고 단기적인 세론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만큼 앞전에 있었던 좀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는 구간이라서 상한가를 유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렇게 치면은 지금 벌써 이제 상한가를 치고 나서 10%가량 하락을 했는데 오늘 매수를 하신 분들은 또 10%가량 손실을 보고 있고 이렇게 악성 매물이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쌓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올라가기 위해서는 소화해야 되는 매물대가 계속해서 강하게 쌓이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거는 사모펀드가 이번에 인수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사모펀드는 보통 엑시트를 하는 게 몸집을 더 키우고 나서 시가총액을 더 높이고 가치를 만든 다음에 엑시트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그런 성장을 위한 움직임을 기대해 볼 수가 있어서 많은 주주분들은 거기에 대한 좀 스탠스를 기대해 보신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좀 우리가 긴 호흡으로 바라봤을 때에 대한 앞으로에 대한 방향성을 확인하고 접근해도 늦지 않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호재로 반영이 되는 게 이번에 매각하는 가격 자체가 시가총액이 지금 3천억 가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시가총액 3천억보다 더 높은 프리미엄 가격까지 얹어서 3,700억 가량의 이제 매각이 된다라는 소식이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시가총액 3,700억 가량은 확실히 갈 수가 있겠구나라고 이제 해석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매수세가 많이 몰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3,700억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앞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앞전에 있었던 매물대가 굉장히 많은데 이 매물대를 소화하고 올라갈 수가 있느냐 거기에 대한 좀 기술적인 분석도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섣부르게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앞으로에 대한 방향성을 좀 더 체크하면서 주가가 어떠한 방향성을 만들어 가는지 그거를 좀 같이 챙겨보는 게 중요한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마녀공장의 경우에는 단기 뉴스로 받아들이자. 하지만 그 안에서 분명히 추가적인 주가 상승에 대한 재료는 있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제가 앞서 브리핑 때 작년 한 해 동안 주가 상승이 컸던 종목을 보여드리면서 화장품 언급을 했는데 그 외에도 전력이라던가 음식료가 많았습니다. 다 공통점으로 수출 효자템이었죠. 올해도 같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이진 대표님, 화장품주 원달러 환율 이 수출 효과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으로 올해 좀 들고 가봐도 괜찮을까요? 어떻게 전략을 세워볼까요? 2024년과는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목별로 좀 선별해서 매수를 해야 되는 시기가 분명히 도래를 한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우리가 원달러 환율 관련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기업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원재료를 수입해서 하는 기업들은 또 수익성이 좀 떨어지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가져가는 기업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최근에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 좀 굉장히 시세가 굉장히 종목별로 차별화가 나왔는데 뭐 제닉이나 이런 종목들 보면 제가 한번 보니까 이런 기업들은 외국에서 수출해오는 원재료가 많이 없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굉장히 적은 그런 회사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그런 게 시장에서는 물론 마스크팩이 지금 아마존에서 계속해서 1위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다 반영돼서 주가 흐름에 그대로 고스란히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시장에서는 2024년보다는 좀 더 종목에 대한 선별이 좀 까다롭게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안에서는 지금 화장품과 관련돼서는 저는 관세 관련된 이슈도 여전히 시장에서는 우려감으로 존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취임식 이후에 또 흐름들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뭐 화장품, 음식료 이런 종목들은 종목별로 차별화된 장세가 저는 2025년에도 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 안에서 종목 좀 선별을 잘 해야 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환율 효과 그리고 수출에 대한 기대로 주가가 오를 수 있긴 하지만 2024년만큼 무조건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화장품주의 랠리는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종목별로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드렸습니다. 김민성 매니저님, 그럼 네. 그 안에서 종목별 대응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또 우리 네. 무료 방송을 통해서 들어보면 어떨까요? 네, 네이버 밴드에다가 김민성 검색하시게 되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밴드가 나오게 됩니다. 장중이든 뭐 휴일이든 이제 필요한 내용들이 있으면 계속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많은 인사이트 받아보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너튜브를 통해서도 매주 화요일 2시 반에 무료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밴드를 통해서 링크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내일 방송 무료 방송 참여하셔서 지금 시장에서 중요한 투자 포인트들 많이 얻어가시고 투자에 도움받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별 대응이 필요한 시장입니다. 매니저님의 도움도 받아보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